안녕하세요. 저는 인성디지털에 근무하고 있는 AC 신지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에크로벳의 주석 기능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PDF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주석하면 지저분한 노트를 좀 연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와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에크로벳의 주석 기능이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노트 필기보다도 깔끔하고 정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먼저 아젠다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협업에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소리가 조금 울린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화면을 잠시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쌤님이 괜찮다고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협업에 있어서 에크로벳 10 주석 기능을 어떻게 왜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석이나 마크업 패널의 여러 가지 도구를 직접 사용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 주석이 첨부된 문서를 협업에 정말로 실전에 활용하는 주요 방법인 공유 및 검토 기능 두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유 검토 문서에 포함된 그 여러 종류의 주석이 너무 많으면 또 지저분해 보인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끝까지 받게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요긴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소셜 네트워크 시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발표 과제를 주실 때 그룹으로 뭐 몇 월 며칠 네이트온에서 만나자 해서 발표 자료를 함께 검토를 해보실 때 몇 날 며칠 동안 작성을 해보셔도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싶거나 또 어떤 일에 반영하고 싶을 때 이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형식을 이제 통해 공유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우는 주석 기능은 업무를 협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거나 또는 팀장님이나 기타 사원 등의 다른 사람 의견을 필요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에크로벳의 주석 및 공유 검토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산업에서의 설계 도면 검토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을 위한 피드백, 인수인계나 업무 문서 결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만나서 미팅하거나 회의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회의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신 적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종이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에크로벳의 주석 및 공유 검토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과 종이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더욱 빠른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결제를 받기 위해서 출장 중이신 부장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협업의 시작으로 에크로벳 10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우선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즉 PDF의 문서에 주석을 달아보면서 에크로벳 10에서 향상된 주석 기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문서가 열렸는데요. 오른쪽에 주석 패널을 보시면 이제 에크로벳 10부터 향상된 기능으로서 이렇게 상단에 있던 여러 가지 메뉴들이 오른쪽에 주석 패널에 함께 모여서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는 속도도 물론 더 빨라졌고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음성 파일 녹음이라든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상단에는 주석 도구 모음들이 있는데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가진 첨부 파일이나 또 음성 녹음 파일 등도 이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커 노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주석을 추가하고 싶은 곳에다 클릭을 했는데요. 원하는 내용을 쓰시고 의견을 여기에 표시를 하시는 거죠. 이 창은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크기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또 창이 열려 있으면 또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창은 최소화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숨김 기능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주석 목록에 지금 현재 삽입한 주석이 나오고 있죠. 이 주석 페이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 주석을 다시 보고 싶으실 때는 방금 전처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숨기고 이 주석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바꾸고 싶다. 모양이나 색상 등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달다 보면 이제 누구는 스티커 모양, 누구는 뭐 다른 모양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애크로벳 10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목록에서 여러 가지 모양 중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컬러도 바꿔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런 설정들은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Make Property Default라고 해서 이제 기본값으로 속성을 지정해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번에 이 같은 스티커 노트 주석을 클릭을 했을 경우에 클릭을 해서 이제 주석을 달았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속성으로 기본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의 V체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스티커 노트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 V체크, 노란색의 V체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에 이제 강조 색상 등을 넣어서 강조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이 주석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텍스트 강조 주석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도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한번 바꿔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주석 목록에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영문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다른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든지 또는 다른 문서, 참조할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을 링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를 제가 한번 링크를 시켜봤고요.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 모양 아이콘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콘에 관련된 색상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개성에 맞게끔 이제 개인 설정을 다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죠. 자, 애크로벳 10에서는 음성 기능도 녹음 파일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음성은 멀티미디어 기능에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별도로 주석에서도 음성을 녹음해서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브라우저라는 단추를 누르면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음성 파일을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넣어보진 않을게요. 음성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네. 자, 다음은 도장 도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 도장 도구는요, 여러분들 자주 반복되는 어떠한 이미지라든지 도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상호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를 등록을 시켜 놓았다가 결제 문서에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번거롭게 입력을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도장처럼 이미지를 이용해서 꾹꾹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사진 샘플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코알라를 할까요? 아니면 펭귄을 해볼까요? 펭귄을 선택을 해볼 건데요. 자, OK 단추를 누르면 오른쪽에 카테고리라고 해서 아까 도장 도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 항목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항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스탬프라고 입력을 했고요. OK 단추를 눌렀는데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우리가 넣은 카테고리 다이나믹에 펭귄이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너무 크죠? 이미지가 이 스탬프, 도장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넣을 때는 크기를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죠?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다른 도장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도장처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해서 한 이 도장 도구는요. 다시 다른 곳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어본 어떤 다른 주석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도구들은요. 이제 교정 도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교정을 할 때 뭐 글자가 어느 부분이 수정하고 어느 부분을 이제 표시하고 삭제하거나 또는 밑줄을 긋거나 이런 이제 교정 툴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도구들인데요. 주석 기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기능이죠. 자, 아래에 있는 이제 마크업 툴은 주석을 조금 더 표시하는데 좀 더 자세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에 이미지 부분 배경에 좀 약간 흐릿하게 안테나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지금 그려서 이제 넣은 건데요. 이제 그림 그리듯이 넣었는데 이 선의 두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속성에서. 그다음에 색상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이 너무 진해서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경우는 오파시 투명도 값을 이용해서 조금 연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값을 설정해 놓으면 다음번에 그리는 선은 이제 위와 같은 속성을 가지게 되겠죠. OK를 눌러보고 정말로 그런 속성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선택했던 그 속성으로 들어가면서 더블 클릭해서 물론 메모도 남길 수가 있고요. 이동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사항을 이제 어떻게 해달라라는 요청 사항을 이제 입력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석은 그냥 달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그 설정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시를 하는 거죠. 박스나 화살표 끝을 이용해서 지금 이동을 해준 거고요. 크기도 물론 상자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크업 도구를 이용해서 주석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 주석의 에크로벳 10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삽입을 했어요. 이제 에크로벳 PDF 문서에 동영상을 이제 삽입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동영상 재생을 하시게 되면 재생이 한참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 중에 일부분 프레임에 어떠한 의견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때 그 장면에서 그 프레임에서 스티커 노트를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동영상 재생 중에도 이제 주석을 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자, 의견 입력해서 창도 조절하고 이제 숨겼습니다. 메모를.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육면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동영상 아이콘 모양이 생기면서 제가 다시 동영상 재생을 위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서 이제 재생 패널에서 재생을 눌러서 계속 이제 실행을 시키다가 이 부분이 어디였는지 오른쪽 아래 주석 목록에서 이제 주석을 동영상 재생 중에 넣었던 주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정지가 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재생 중에 사용한 이 스티커 노트들은요, 스티커 노트 주석에 이제 리플, 응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네, 응답은 사운드 주석에는 달실 수가 없고요. 이런 스티커 노트 부분이나 또는 이제 글자 속성 부분에 있었던 아까 텍스트 강조하는 주석이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에 응답을 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응답을 달면 오른쪽 상단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하기 표시가 생기죠? 더하기 표시가 생겨서 이 부분은 이 주석은 리플이 달려있는 주석이구나 라는 것을 표시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여기까지 달아보았는데요. 자, 지금 슬라이드가 이동이 안 되고 있어서 아이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화면이 좀 공유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PDF 문서에 주석을 달아보았는데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다양한 주석이 포함된 문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검토를 함으로써 이제 협업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 공유 검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서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퀴즈를 풀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건데 제가 방금 전에 PT가 조금 잘못되는 바람에 살짝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가보는데요. 자, 다음 중 에크로벳 10에서 주석 도구 패널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주석 종류가 있었는데요. 자, 무엇일까요? 1번 스티커 노트, 2번 파일 첨부, 3번 사운드, 4번 동영상, 5번 스탬프였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지금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요. 바로 그 아래쪽에 보시면 010-3905-0005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성함을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 3분에게 영화 티켓 2인용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자는 오른쪽 알림창에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발표가 될 건데요. 지금 커넥트 문제가 조금 예,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한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이제 PDF 문서에 지금까지 주석을 달아보았는데요.
이러한 PDF 문서를 검토자들과 어떻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를 하려면 검토할 문서를 일종의 웹클라우드와 같은 에크로벳닷컴이라는 웹서버에 그 문서를 저장을 해두어야 검토자에게 요청을 하거나 이제 메일 요청을 메일로 하거든요. 이제 메일로 보내거나 혹은 검토를 위한 이제 한 문서를 피드백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주석 패널에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중간쯤에 자, 리뷰라고 있는데요. 자, 검토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유 검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승인을 위해서 메일로 보내는 검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검토가 있는데요. 이제 저랑 같이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크로벳닷컴이라는 웹 서버에 이제 문서를 저장해 두는 건데요. 물론 내부 서버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아이디가 먼저 필요하고요. 어도비 아이디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회원 가입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웃룩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주소록을 이용해서 문서를 보내는 건데요. 직접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 검토 요청을 이제 보내는 과정이에요. 에크로벳닷컴에 이제 업로딩 파일을 하고 있죠. 파일을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저장이 완료가 되면요. 이제 내 문서, 이제 공유 검토를 요청한 사람의 문서에서는 이렇게 상단에 줄이 생기고요. 검토를 요청받은 사람의 메일 화면입니다. 자, 공유 검토할 문서가 나열되면서 그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커넥트 프로그램 형태로 접속이 될 건데요. 거기서 문서를 오픈 단추를 눌러서 열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토자와 검토를 요청한 사람의 화면이 나오면서요. 선택을 하시게 되고 검토를 지금 요청을 받은 사람 화면이죠. 검토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주석을 본인이 이제 더 달아서 내 의견을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하고 싶은 곳에 의견을 모두 단 다음에 이거는 연습으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원래 퍼블리시 커멘트라고 이제 주석을 보내야 되는 요청하는 그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요. 누르지 않아서 아까 화면이 뜬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받은 사람의 화면이에요. 받은 사람의 화면에서 즉 이제 검토를 요청한 사람 화면이죠. 검토를 요청한 사람은 이제 요청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검토를 하면 주석이 새로 달릴 거잖아요. 자, 그 새로 달리는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화를 통해서 동기화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이제 체크를 확인해서 새로운 주석이 달려있는지 체크를 해서 지금 2개가 상대방이 달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주석 목록에 상대편이 다른 검토자가 달아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검토자 이름은 작성자 이름은요. 컴퓨터 시스템의 컴퓨터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더하기 표시가 생기면 그 안에 응답이 달린 거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응답도 확인해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서는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런 동기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따가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제가 여러 사람이 너무 많이 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주석을 달아줬는지 또는 새로운 주석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잠시 검색을 해본 거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석을 저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화면을 공유하지 않고 동기화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작업하는 그런 메뉴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실시간 검토로 화상회의 기반인 지금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계시는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이 커넥트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의 PDF 문서를 상대방과 함께 화면을 공유해서 실시간 등으로 이제 채팅 등을 통해서 검토하는 방법인데요. 시작하는 방법은 공유 검토와 비슷합니다. 주석 패널에서 콜라보레이트 라이브라는 실시간 채팅 위주의 검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도비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에크로벳닷컴에 이제 접속을 해서 그 문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도비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실시간 검토를 요청할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아웃룩이 연동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아까처럼 주소록에서 바로 찾아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다른 메일 계정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아웃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내부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검토 초대를 하고 난 다음에 화면인데요. 이제 검토를 요청한 사람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검토를 이제 받은 사람, 검토 요청을 받은 검토자가 이제 로그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문서 보이시죠? 이제 그 문서를 보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시간 검토는 오른쪽에 주석을 별도로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실시간 검토를 이제 정말 시작을 하려면 둘 다, 그러니까 검토를 희망한 요청한 사람과 검토자 모두 다 이렇게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커서가 생기면서 그 사람이 화면에 어디를 짚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DF 문서 검토를 알아봤는데 이 검토는 반드시 에크로벳 10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검토할 PDF 문서를 작성할 때는 에크로벳 10이 필요하겠죠. 수정하거나 이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는 필요한데 이 검토를 하면서 주석을 달거나 검토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리더 사용자도 주석 달기 및 검토 참가 권한이 부여된 어도비 리더 9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는 PDF 문서에 주석을 달 수도 있고 공유 검토에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검토를 요청하는 사람은 에크로벳 10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검토를 참가하는 사람은 이제 어도비 리더 9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는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퀴즈를 풀어봐야 되겠죠? 아까는 제가 PPT가 잘 안 돼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나갑니다. 에크로벳 10에서 모든 주석 달기 툴을 사용하여 주석 달기 툴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검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한 어도비 리더 버전은 몇일까요? 1번 어도비 리더 7, 2번 어도비 리더 8, 3번 어도비 리더 9, 4번은 요번에 최근에 새로 나온 어도비 리더 X죠. 10입니다. 자, 정답은 옆에 보이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010-3905-0005번이요. 마찬가지로 방법은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퀴즈를 많이 맞춰서 영화 티켓 2인 기프티콘을 받아가시라고 제가 객관식으로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내주고 계신가요? 네. 아, 네.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거 보니까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나 본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기능들을 많이 알아가셔서 실전에 사용을 하시면 협업에 있어서도 협업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서를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정답은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옆에 채팅창에 써주시면 안 됩니다. 일본 문제 답번호 같나요? 제가 내고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핸드폰이 없으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주석은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시는 기능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을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다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대학생 분이시라든지 또는 회사 사장님까지도 모두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덧 주석 관리 기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은 여러 사람이 달았는데 공유하고 첨삭하고 공유하고 검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토를 완료한 문서에는 여러 사람이 달린 여러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주석들이 나열이 되어 있겠죠. 이러한 그런 주석들을 검토를 완료한 문서나 또는 검토 중인 문서의 주석을 관리해서 별도로 정리나 보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가장 유용한 주석 관리 3가지 기능 정도를 알려드리면서 이제 중간중간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석 정렬 및 찾기 기능부터 볼 건데요. 자, 주석 정렬 및 찾기 기능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시연을 하실 건데, 제가 원래는 이제 커멘트 패널을 지금 클릭을 했고요. 자, 아래 이제 주석이 달려있는 문서들이에요. 자, 이 주석이 달려있는 문서인데요. 네, 동영상 재생 중에도 이제 주석을 달았죠. 자,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달았을 경우에 이제 그 양이 주석 목록을 넘치게 될 건데요. 그때 주석 목록에서 주석을 정렬하거나 이제 특정인 또는 특정 종류 주석을 분류해서 이제 검색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주석 목록 창에서 이제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먼저 지금 돋보기 모양 어서 많이 본 모양이죠.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보낸 것이냐 또는 그 문서 내용 중에 왜 사운드 음성 파일을 주석을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음성을 넣은 경우에는 사운드라는 이제 검색어로 이용해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제 이름으로 한 주석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지죠. 안에 응답으로 숨겨 들어간 그러한 주석까지 모두 다 확인이 되니까요. 검색 기능을 사용하셔서 예를 들어 뭐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석을 달았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 이름으로 부장님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제 부장님 이름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 계정 이름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지우시게 되면 다시 다 모든 것이 나오고요. 모든 주석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A부터 Z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렬을 하는 부분이에요. 유형별로, 타입 유형별로 정렬을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유형이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종류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마크업 도구, 그 다음에 강조, 텍스트 강조 도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이제 주석을 입력한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성자죠. 작성자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 순으로도 이제 작성한 시간이나 날짜 순으로도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체크마크 스테터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석 중에 이렇게 주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상단 오른쪽 부분에 원래는 그 응답이 달렸을 때 더하기 표시가 생긴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네모 표시가 있어요. 확인란이라고 하는데 이 확인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주석들이 많이 달려있는 주석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선별해야 된다라는 주석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체크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된 표시에 대한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여기다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주석을 이제 거르는 거예요. 필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내가 타입에서 유형에서 요런 타입으로 내가 펜을 이용해서 사용한 주석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검토자가 누구냐에 따른 것도 나오고요. 네, 제가 만든 게 없네요. 그리고 상태 등 따라서도 이제 정렬하실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주석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세 번째 주석 관리 기능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과 검색을 이용해서 주석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검색을 어느 정도 검색 화면에 대해서 검색 그 일정을 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구들이 화면에 보시면 주석들이 없어지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주석이 지저분하게 여러 사람이 표시한 것이 아닌 깔끔하게 작성자별로 또는 날짜별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오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렬한 문서는 뭐 굳이 저장을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장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검토 추적 및 관리 기능인데요. 자, 추적이라는 건 트래커라고 해서 검토 추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검토 상대방이 문서를 배포를 했는데 PDF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검토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경우인데 아까 배포를 했어요. 근데 검토 상대방이 확인을 했는지 또는 새로운 주석을 달았는지 아까 공유 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보기가 어렵죠. 근데 공유 검토라는 것은 또 동기화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서를 열어놓고 계속 이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트래커 기능,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추적 기능도요. 제가 PDF 문서를 열어서 주석 패널을 클릭을 하시고요. 중간쯤에 보면 리뷰, 아까 검토 있었죠? 검토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트랙 리뷰라고 해서 검토 추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계정 내에서 여태까지 검토를 요청했었던 이제 크로베닷컴 등이나 내부 서버를 이용해서 검토를 요청했었던 문서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중간 부분은 폼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이제 폼에 대해서 배워보실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 쓰시면 되고요. 자, 리뷰. 우리가 사용한 검토에 대한 그 추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낸 이 문서에 대한 이제 사항이 여기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돼요. 지금 제 거는 영문 버전이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보시면 내가 공유했던 문서가 검토했던 문서가 뭐였더라 하고 여기서 열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한계. 이 뭐냐면 검토 기한 마감이에요. 검토가 완료된 문서를 이제 모두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는 검토 문서를 배포를 한 경우에 이 검토 기한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체인지 데드라인 이제 검토 기한 마감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낸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문서를 보내는데 이 사람하고 문서를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는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계속 이 문서 좀 봐주세요 하고 계속 놔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부장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문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일을 내용을 보내시겠죠? 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리뷰 데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검토 기한을 정하시는 건데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 내에서 이제 날짜를 여러분들이 날짜나 시간 등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상대편 검토자가 아까 메일을 받은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제 이 기한까지, 기한 마감일까지만 그 문서를 검토에 참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토가 모두 마감이 돼서 배포 시간 날짜까지 이제 다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 경우에는 배포를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계속 이제 열어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료, 주석을 이제 모으고 그러려면 검토를, 배포를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엔드 리뷰 단추를 이용해서 검토 중단 단추를 이용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검토를 하는 중간에, 즉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중간에 추적을 하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진짜 추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지금 현재 몇 개가 달려있는 문서, 이 문서에 달려있는데 여기 중에서 뭐 검토자가 몇 개를 더 달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밑에서 주석 내용을 확인하고 또는 주석을 달았는지 또는 메일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메일을 읽지 않은 사람한테는 다시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메일을 보낼 사람을 더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추적기의 또 트래커의 가장 또 좋은 기능은 뭐냐면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서버 스테터스라고 해서 서버의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이 검토하거나 공유하는 문서는, 공유해서 검토를 하는 문서는 acrobat.com이라는 이제 웹클라우드 같은 웹 서버에 저장을 해두고 그것을 열어본다고 했는데요. 그 서버가 상태가 불안정한지 또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보시면 앞에 아이콘만으로도 아실 수도 있고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상태가 이 문서가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에러 부분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검토 추적기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무작정 공유 검토를 요청을 해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메일로 결제 문서라든지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는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서들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전자문서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석을 정렬도 해봤고, 그 다음에 주석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어떤 그 주석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그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그 의견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추적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주석은 이제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이 주석을 요약해서 별도로 저장해 뒀다가 새로운 문서의 주석만 가져올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PDF 문서에 달아놓은 주석들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저장도 해두었다가 새로운 문서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주석별로 번호를 붙여서 요약된 PDF 문서를 또 별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석들을 워드 문서로 내보내서 저장을 하면 장기간 보존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전자문서 파일로 저장을 해두는 거기 때문에 뭐 인수인계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대편의 의견들이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문서인 거잖아요. 이 문서는 이 문서의 그 의견들만을 따로 모으고 요약해서 문서에 표시를 해주거나 또는 저장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기록을 하면 이 허버벌 과정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불필요한 작업 반복 같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주석을 요약도 해보고요. 워드 문서로 주석을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석 패널을 클릭을 할 거고요. 자, 주석이 달려있는 이제 문서인데요. 자, 문서에 아까 제가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제 부분인데, 자, 여기 주석 목록에 옵션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주석을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관리해서 이제 저장하거나 또는 묶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메뉴에 보시면 이제 바로 인쇄를 해서 요약을
이거 주석을 요약을 해서 바로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와 함께 첫 번째로 이제 주석을 요약하는 문서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서랑 요약 그 한 내용, 그러니까 문서랑 주석이랑 원본 문서랑 주석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화면에 같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석만 이렇게 나는 원본 문서는 따로 별도로 갖고 있으니까 내 의견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보통 인수인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업무 편람 같은 이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을 번호를 지금 여기 이렇게 뒷면에 보이시는 이런 주석들은 지금 번호가 없이 달려있기 때문에 순서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주석과 이제 오른쪽에 나열될 주석 요약 부분이 함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경우죠. 저희는 네 번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 사이즈나 요약할 때 그 주석을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인지 아까 우리 여기 정렬 알아봤죠? 정렬에서 나오는 그러한 형식대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 크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포함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주석을 모두 포함하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여지는 주석만 가지고 오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별로 선택을 해서요. 그대로 이제 주석 요약 만들기를 선택을 해 주실 겁니다. 지금 하단에 지금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아까 이제 분리된 페이지는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두 개의 페이지에 나뉘긴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석의 번호가 지금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 주석에 대한 요약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넘버 1, 넘버 2 해서 주석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지금 이 1번의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짱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고 동영상 재생 중에 스티커 노트를 이용해서 요 부분, 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정리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석을 달아놓고 난 다음에 이 주석에 언제 어떻게 무엇에 어떻게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두 번, 세 번 또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아쉽지만 또 저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석을 관리할 때 이렇게 주석만 가지고 요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주석을 이제 원본 문서에다가 넣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조영록 대리님과 함께 여러분들 MS 오피스를 이용해서 PDF 문서를 가지고 변환하는, 에크로벳 10에서 변환하는 것을 배워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면 메뉴에 워드로 내보내기를 하려고 해요. 워드로 내보내기를 하실 때는요, 그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돼요. 워드 문서를. 즉, 뭐냐면, 요약할 내용이, 주석의 내용이 들어갈 그러한 워드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조영록 대리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서를 미리 이 화면과 비슷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이 문서도 지금 원본 문서도 워드 문서로 변환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옵션 단추에서 이제 주석을 워드로 내보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이 창을 왜 뜨냐면 저장을 안 하면 워드 문서로 만들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안 하면 물론 저장이 안 된 것까지만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장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화면이 약간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워드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같이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문서가 만들어지면 워드 문서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잠시 문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워드 문서를 지금 이 문서를 MS 워드 문서로 변환을 한 문서인데요. 물론 워드 문서기 때문에 동영상까지 같이 이제 포함돼서 변환되지는 않았고요.
이런 문서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주석을 PDF 문서에서 달아놓았던 주석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제가 주석을 워드로 내보내게 한 문서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될 줄을 제가 알았나 보네요. 자, 이렇게 문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문서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서에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그 주석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열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석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지금 배워봤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네, 잘 안 되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인데요. 자, 주석의 업데이트 상황이나 협업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에크로벳닷컴과 같은 웹클라우드 서버의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가 있었죠. 네, 추적을 하는 아이였는데요. 자, 1번 Tools, 2번 Comment, 3번 Share, 4번 트래커, 5번 리뷰. 요거 한글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금방 답을 맞추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막 정답 문자가 막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아, 이번 문제는 선착순 4분에게 드리고 있네요. 번호, 예. 벌써 정답자가 다, 예, 완성이 됐나 보네요. 자, 지금까지 에크로벳 10에서 주석을 협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주석 달기, 공유 및 검토, 추적 및 관리 3단계로 나누어서 알아봤는데요. 주석의 기능은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실전 협업에 오늘 알아보신 단계를 활용해 보신 적이 없으셨겠죠. 내일부터 바로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업무 스타일이 전문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저희 이 동영상은 다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은 첫 번째 보시면 페이스북 www.facebook.com/acrobatkr 라는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네요.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네, 소리가 많이 울리나요? 제가 이전 걸 보고 있었군요.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화면이 이제 다시 나타나셨나요? 네. 자, 퀴즈 정답자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페이스북 에크로벳닷컴 페이스북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요. 네,
이제 문서를, 전자문서를 만드는 우리가 선도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